곽 소장입니다. 일단은 높여놓고 보자. 마당 레벨. 대부분의 건축주는 이런 대지에서도 높이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네. 땅 파서 차고 만들고 그 위에 집 짓자. 일단 높여놓고 생각을 합니다. 해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우리 부지는 남해를 내려다보기에 충분한 고도에 위치합니다. 내려다보는 뷰보다는 현관까지 접근하는 동선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마당의 레벨을 충분히 높인다. 현관까지는 차량이든 사람이든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 두 가지 모순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땅입니다. 뷰와 동선,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뷰라는 거는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지만은 동선은 까딱 잘못하면 엄청 불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불편함도 익숙해져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나이 들어서 짓는 주택이라면은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동선, 계단 없는 동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차에서 생필품을 들고 옮겨야 하는데 비나 눈이라도 온다. 걷는 것도 무릎이 아픈데 끔찍스럽죠. 그래서 저는 동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전원주택, 대지의 레벨과 동선의 원활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준공 후에 승용차의 진입도 생각을 해야 하고 공사 중에 화물차 진입과 작업 공간의 확보 둘 다를 생각해야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지는 전면도로 자체가 3m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한층 높이지요. 만약에 지하차고를 만든다면 높이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88m 지점에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현관까지 차량이 진입해야 한다면 최대한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로와 대지의 레벨차도 심각합니다. 제일 심한 부분이 2m, 제일 적은 부분이 0.5m 레벨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대지 자체 내에서도 4.5m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의 제일 높은 부분과 도로의 제일 낮은 부분은 두 개층 높이 무려 6.5m의 레벨 차가 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관까지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면서 최대로 높은 마당 레벨을 찾아야 됩니다. 주차를 위한 경사로의 법정 기울기는 직선 구간의 경우 17%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 거리는 대략 6m로 보면 됩니다. 진입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직선 거리는 12m, 도로보다 2m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당 레벨은 가장 높은 도로면 레벨 91m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고 보면은 93m까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당 레벨을 92.5m에서 93m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1m 내외 절토를, 그리고 이 부분은 1, 2m 내외 성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은 원지반 또는 절토된 땅 위에 배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입주를 목표로 하는 남해 전원주택은 장마철을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막상 장마철에는 비도 제대로 한번 오지도 않다가 장마가 끝났다 했는데 그때부터 예상도 못하는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던 올 여름 날씨와 배수로 확보를 위한 대지 사용 성락서 등의 확보, 흙의 반입 시기 등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7월 말에나 성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 성토량은 25돈 덤프로 30대, 15돈 덤프로 보면 40, 50대. 조금이라도 대지 레벨을 더 높이고 싶은 건축주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15돈 덤프로 총 68대의 흙을 반입을 했습니다. 대지 전체를 약 0.5m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흙량이 들어온 셈이고 주택의 매트 기초를 습하게 하지 않고도 동결심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흙량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모두를 대략 5개월 만에 다 하려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원칙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주택은 성토되지 않는 부분에 배치를 한다. 특히 건축과 토목을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토를 한 땅들은 장마철이나 동절기를 견뎌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부분 집안 침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 기초는 원집안이나 절토된 땅 위에 앉혀야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주택의 배면 기초는 기초 탓을 전에 쌓는다. 주택이 들어서면은 주택의 배면 외벽과 보강토 옹벽 사이의 공간은
불과 2 내지 2.5m에 불과합니다. 즉 주택에 골조가 들었으면 중장비가 들어설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강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치상 사람의 통행만 생각한다면 1m 이하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썬큰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면 마당의 폭 1 내지 1.5m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셋째, 전면도로에 접하는 기존 대지 레벨만큼의 축대는 골조공사와 병행한다. 도로의 제일 낮은 부분과 계획된 마당 레벨과의 높이차는 최대 4.5m 이상이 됩니다. 3 내지 4m 이상의 보강토는 구조 계산 등 절차도 복잡하지만은 3.5m 폭의 농로 옆에 4.5m 보강토는 심리적으로도 위화감을 줍니다. 그래서 원지방까지 보강토와 성토부 위에 쌓는 보강토는 두 단으로 해서 한번 접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넷째, 기존 대지 레벨 위에 성토 부분의 축대는 건축공사 후에 마당 조성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 보시는 것처럼 원지반면까지의 보강토는 골재 뒤채움을 하고 롤러를 사용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게 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15톤 20대 정도 더 받았던 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장비들의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완료 후에 마당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원지반 위에 보강토 공사를 앞당겨 쌓았습니다. 좀 무리했죠. 펌프카나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설치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보강토에는 치명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준공대 해체해서 다시 쌓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보강토를 쌓아서 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쌓은 보강토가 그렇게 큰 민폐가 될 줄은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건축공사 후에 마당을 조성하면서 계획을 했지만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앞당겨 쌓은 성토 부분 보강토가 쌓고 난 다음 날에 남해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성토된 부분이 침하되면서 부분 붕괴되었습니다. 그나마 전면도로의 원지반 부분이나 배면부에 절도 후 쌓은 보강토는 큰 변형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보강토의 최대 장점이 쌓기도 쉽지만은 해체해서 재사용하기 쉽다는 점이지만은 건축주에게 미안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썰알했던 보강토 붕괴의 원인과 그 변명을 꼭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 소장이었습니다.